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두 돌이 다 돼가는 아들을 둔 단란했던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에게 씻을 수 없는 불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1개월 된 아들을 둔 여성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아하. 당시 이 여성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글에 오타도 있었고 네. 또 여러 가지 뭐 맞춤법도 틀렸다고 하는데 네. 그 글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아하. 어느 날 아침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들이 자신과 너무 닮지 않은 것 같다며 친자 확인을 요청을 하는데요. 아이고. 이 남성이 말하기를 뭐 네. 아들은 사랑하지만 나를 너무 닮지 않은 것 같다. 아하. 오랜 고민 끝에 어렵게 결정한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네. 이 말을 들은 이 아내는 네. 남편과 오만 정이 다 떨어지고 아하. 결혼 생활을 유지할 마음까지 네. 사라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아하. 참, 이게, 김복준 의원님. 예. 이게 뭐, 아내분 입장에서는 글쎄 뭐랄까요. 청천벽력 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왜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들이 두 돌이 다 돼가 21개월이래요. 생후 네. 21개월. 그럼 두 돌이 다 돼가는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오더니 어렵게 말 꺼내더니, 있잖아. 아들이 내가 봐도 아무리 나를 안 닮았어. 친자 확인하자. 나 어렵게 결정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참 편케했네요. 뭐 아들은 사랑하지만 그리고 당신이 불편할 줄 알지만 해놓고 한다는 얘기가 아무리 봐도 애가 나를 닮지 않은 것 같으니까 우리 유전자 확인 한번 하자. 말은 참 편하게 하는데 네. 뭐 누가 들어도 일견 그 소리 아닙니까? 그 아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하하. 당신이 다른 데 가서 나온 애가 아닌지 모르겠어.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듣는 아내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한 정도를 넘어서겠죠. 네. 이건 이분이 참 슬기롭지 못한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밖에 확인 못 할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꼭 뭐가 의심스럽고 하고 싶으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네네.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래요? 거예요. 제가 이제 이혼 사건 많이 하니까 네네. 이혼 상담 오면은 이 상당수의 남편들이 유전자 검사를 좀 받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느냐 했더니 그 결혼 생활 행복할 때는 차마 그것까지는 요구 못했지만 결혼 생활에 불행하면 이제 꼬투리라도 잡아야 되니까 세상에. 단 1%라도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좀 검사를 꼭 받아야겠다고 하는데 대부분 검사를 받으면 대부분은 친자로 나옵니다. 아. 극히 일부분에서 이제 그 불일치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굉장히 이혼 재판에서 불리할 수가 있어요, 남편이. 네. 왜냐하면 아내를 의심했고 아내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친자로 확인되면은 본인이 안 하니만 못하니까 이런 것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참 뭐 이게 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가 이 흔한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또 이게 좀 걱정도 되는데 박 소장님. 네. 글쎄요, 21개월 될 때까지 저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한때는 뭐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닮았다고 이제 와서 아들의 유전자 검사해보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글쎄요, 그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이미 이혼을 작정을 하고 온 사람들을 주로 이제 만나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꼬투리를 하나라도 더 잡아야 되니까 아,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안 알아보는 것보다는 알아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또 제 직업상 네. 이게 아까 김복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여성에 대한 의심이잖아요. 아이에 대한 궁금이 거에 앞서서 여성에 대한 의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처증이라고 얘기하죠. 부정망상. 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야 라는 그 망상이 막 싹트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 병적인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네. 실제로 그 부정망상이 한 3, 40대 때 처음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걸 보면 네. 이 남성이 그런 어떤 망상 그 부정적인 어떤 편집증적, 강박증적 망상이 이제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아이를 봤는데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아내가 다른 데서 나온 아이야 라는 잘못된 생각이 이제 시작되지 않나. 근데 여성으로서는 이거를 남편의 병으로는 인식하기 어려우니까 굉장히 지금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이 여성분이요, 이제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 그런 심정 있잖아요. 답답할 때 어디 하소연할 때 없을 때 좀 길 가는 사람을 잡고 그런 심정 있잖아요. 아마 그런 심정으로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마저 읽어드릴게요. 앞서 저희가 CG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30대 후반에 지금 이분이 30대 후반인가 봐요. 21개월 아들 키우는 엄마입니다. 신랑은 선천적으로 피부가 검고 나는 흰 편이에요. 근데 아들이 나의 유전자를 많이 받았는지 피부가 희고 제 판박입니다. 피부는 흰 판박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 남동생을 많이 닮았어요. 요즘 말하는 외탁을 했대요. 시가에 가도 아빠는 안 닮고 엄마, 외할아버지, 외삼촌을 닮았다고 다들 이구동성 말한대요. 그런데 아들이 커가면서 체형이나 식성은 영락없는 누가 봐도 신랑입니다. 저나 저희 집 쪽은 뼈가 얇고 여리여리한데 신랑은 이제 시쳇말로 한떡대 합니다. 그래서 또래들보다 아들이 덩치가 크니까 이게 구구절절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억울하다 이런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홍수민 아나운서 그래서 지금 남편의 어떤 바람대로 이제 친자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니요. 그래서 이 친자 확인은 아직은 하지 않은 상태고 그래요? 이 아내가 억울하다는 심정을 표하니까 이 남성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만약에 정말 우리 이 아이가 친자로 확인을 되면 네. 나는 이혼할 거고 네. 양육권, 재산권, 뭐 차의 소유권 이런 거 다 포기시키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은 뭐 주춤한 것도 없이 알겠다라고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인철 변호사님 이제 아내 입장에서 이제 너무 화가 이 머리 끝까지 나니까 알았어. 자, 친자 확인을 하려면 해.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이 아들이 당신의 친자로 확인되면 당신 몸만 이 집에서 나가. 그럴 줄 알고 단단히 각오해. 그리고 차, 집, 친권, 양육권 다 내 거야. 알았어? 그럴 거면 해.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났겠으면 그러겠습니까? 네. 그 남편이 또 각서를 써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신기한 노릇인데. 아하. 자, 만약에 이렇게 각서를 썼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각서라는 게 일종의 증거 자료고 참고 자료는 되지만 네. 그 내용대로 다 100% 이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는 각서는 일종의 참고 자료고요. 근데 만약에 효력이 발생하려면 네. 진지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서 협의혼 절차를 진행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혼 소송 중에 조정 중에서 만약에 이런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합의서를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원 앞에서 만약 작성했다. 그러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친권과 양육권 같은 경우에는 아내한테 유리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으로 갈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도 유리하고 이혼 사유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재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전 재산을 다 가지고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네. 상당 부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김복진 의원님. 제가 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요? 이게 뭐 꼭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지만 드라마에서 가끔 보면요. 뭐 이 상대 배우자 몰래 뭐 칫솔이나 머리카락 같은 거 탁탁 주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뭐 친자 확인 해달라고 하잖아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아내 몰래 좀 할 수도 있는 걸 왜 꼭 아내한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를 이제 DNA 유전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DNA 유전자 하려고 그러면 뭐 목에는 뭐 미토콘드리아 이거 뭐 이 지도가 있어요. 그거 분석하는 게 있는데 네. 요즘에는 사설병원에서도 DNA 유전자 분석 많이 해주거든요. 아하. 꼭 구태여 아내가 의심스러워서 꼭 하고 싶다 본인이 판단된다면 참 뭐 비참하긴 하지만요. 뭐 아들의 머리칼이라든지 아들의 칫솔이라든지 그거 하고 내 거 뽑아가지고 대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부득부득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이 아내를 긁어가지고 이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한편 생각하기에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남편이 그래도 아내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얘기를 해서 동의를 받고 검사를 받으면 이제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얘기를 안 하고 몰래 검사를 받죠. 몰래 받으면 불법이에요? 그러면? 몰래 이제 아이의 머리카락을 뽑거나 이제 보통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반드시 그 법에 따르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보통 아이의 경우에는 본인의 친권자, 부모 양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럼 여기 이번 같은 경우는 엄마의 동의를 받아야지 아들 엄마의 입구를 할수 동의를 있다는 받으면 얘기예요? 이제 합법이 되는데 만약에 동의 없이 몰래 받을 경우에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법을 좀 공부했나 봐요. 이걸 알아봤나 하려고. 봐요. 알아봤나 봐. 그래서 일단 뭐 비밀리는 안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 관련 이제 아내가 글을 썼어요. 몰래도 할 수 있는 게 친자 확인 아닌가? 이 아내분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니까. 아니, 몰래 할 수 있는 게 친자 확인 아니냐? 아마 저같이 드라마 보셨나 봐요. 그래서 차라리 내 칫솔이나 애기 머리카락 몰래 뽑아서 혼자 조용히 하지 그랬냐고 기분 나쁘다라고 남편한테 따지면서 말했더니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박 소장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이 남편이 굉장히 강박적인 사고에 지금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에 대해서 알아야 돼.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닐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어떻게든지 들어온 거죠. 그게 병적인 것이든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든 그럼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는 저 아이의 아빠가 아닐 수도 있어. 그렇다면 정당하게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저 아이를 정말 내 아들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재산도 모두 다 지키는 것도 그 뒷전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강박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것 같은데 이게 이 아내한테만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껴서 전체적으로 위기 속에 처한 남성인지 네. 만약에 이 남성이 정말 다른 부분에서도 불안해하고 지금 병적인 어떤 증조가 나오는 거면 부인이 화를 내기보다는 의사를 만나게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남편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아내한테만 이렇게 뭔가 아내와 아이를 괴롭힌다. 이런 굉장히 부인으로서는 이혼을 요구할 만큼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내 되시는 네네. 분 좀 화가 나시더라도요. 네. 제가 판단해도 지금 박상현 소장님하고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분 그 심리 상담 같은 거를 그래 내가 DNA 유전자 하는 거 다 동의해 줄 테니까 그 전에 당신하고 나하고 가서 저 심리 상담 같은 거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남편을 슬기롭게 데리고 와서 상담 받아보고 아, 같이 가서? 네. 그 이후에 그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판단해도. 근데 이 홍수민 아나운서 지금 이 아내분이 지금 감정이 많이 격해진 상태잖아요. 네. 그냥 제가 언뜻 봐서는 이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제 걱정도 되는데 혹시 그런 심경은 글에 안 남겼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자네 하늘에 맹세코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네. 남편 역시 자신이 그럴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도 그래요? 네, 허허. 그런데도 그러니까 네. 너무 답답한 나머지 괘씸하고 짜증나고 오만정 다 떨어져서 이 사건 세상에. 하나로는 이제 결혼 생활 유지할 마음도 아하. 없어졌다고 하네요. 아니 그러면 이인철 변호사님 이 말은 결혼 생활 유지할 마음이 없다 이 말은 애둘러 말한 것 같은데 결혼 생활 즉 이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이혼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혼하겠다는 말인데 네. 뭐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뭐, 그래요? 예, 이제 아내를 이제 살짝 의심하는 것 자체 가지고 이혼 사유가 안 되지만 아하. 이게 지나칠 경우거나 아니면 의처증까지 되는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유전자 검사까지 하자는 것은 아내가 다른 남자랑 부정하는 행위를 해서 자녀가 출산했다는 그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충분히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 생활 유지하려면 아무리 남편을 설득해도 남편이 듣지 않을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유전자 검사에서 일치로 나왔다, 네. 그럼 남편은 평생 동안 죽어 살아야죠. 이게 지금 남의 집 이런 어떤 불화에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약간 기가 차기도 해서 그래요. 지금 박 소장님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부정망상에 초기 때는 뭔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믿어지기 어렵고 화가 나요. 근데 네네. 만약에 이분이 계속 이게 발전이 돼서 부정망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처증이 중증으로 가면 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도 이 DNA 검사가 잘못됐다. 세상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해야 돼요. 계속 발전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이 저는 지금 조금 차분하게 이것을 좀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남편이 왜 이런 남편은 내가 그럴 여자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요. 그거는 어쩌면은 몇 달 전에 남편일 수도 있어요. 아이고. 병이 발병하거나 혹시 무슨 계기로 인해서 남편이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를 알자라고 얘기할 때는 부인을 의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이 나를 믿고 있어라고 믿고 싶겠지만 아이고. 사실 이미 그러기에는 너무 심적으로 많은 뭔가 증상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좀 차분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 소장이 말씀 들으니까 그 드라마 보면 이제 뭐 친자가 했는데 서류가 오잖아요, 통보가. 이 아이는 99.9% 당신의 아이가 맞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 이 남편분이 그럴 것 같아요. 0.1%는 알 수 있다는 거잖아.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꼬투리 트립 잡을 것 같아요. DNA 네. 유전자 그 분석이라는 게요. 네. 원칙적으로 100%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99.9999 16자리까지 소수점. 아하, 네. 99.9999 16자리까지 네. 그까지가 DNA 유전자 분석 결과입니다. 네. 예. 제 무지를 또 드러냈군요. 네. 어쨌든요. 서양 이 격언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신뢰는요, 유리 거울과 같은 거래요. 한 번 금이 가면 다시 원래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가정이요, 글쎄요, 어떻게 지금 그 사이에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더 걱정되는 건 이 아이가 혹시라도 훗날 자라서 이 과정을 혹시라도 알게 될까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까봐 그 부분도 지금 걱정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국내에 이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요, 자, 해외, 즉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잠깐 볼까요? 예, 정말 상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김복진 의원님, 예. 중국의 얘기를 보니까 예. 세상에 아버지와 딸이
이거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묘자리에 같이 누워있는 네. 그림이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도 이게? 인터넷상에서 아버지하고 딸이 묘를 이렇게 파놓고 그 자리에 누워있는 걸 보고 뭘까 하고 하다가 아이고, 지금 이건가요? 저 아하.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가슴이 뭉클했는데요. 네네. 이게 중국 스촨성에 사는 정리웅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아. 일찍 장가 갔나 봐요. 네. 24살인데 네. 이 사람한테는 한 2개월 정도 된 딸이 있는데 두 살이라면 두 살. 2살 된 네네. 딸이 있는데 생후 2개월이 되면서부터 이 아이한테 어떤 특이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아유. 이게 지중해 빈혈증이라고 합니다. 지중해 빈혈증이 뭐냐면 네. 적혈군의 헤모글로빈 기능에 장애가 오는 아이고. 그런 병인데 이게 수혈이라든지 오염물질을 수시로 해주지 않으면 아이고. 이게 장기 파손에 의해서 세상에. 15세가 되기 이전에 대부분 아이고. 목숨을 잃는 그런 어떡해요. 희귀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그 형편이 어려운데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더 이상은 이제 이 경제적으로 이 아이 치료비를 구할 수가 없다. 아우.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이제 포기 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가 연구한 게 저겁니다. 네. 아이가 죽으면 어차피 이 땅에 묻힐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이가 죽어가지고 땅에 묻히면서 낯설고 무서운 환경에 아이가 익숙하지 못할까봐 세상에. 미리 저렇게 아버지가 땅을 파놓고 아이고. 자기 딸이 죽어서 들어갈 때 그 자리가 익숙하도록 하라고 같이 저렇게 놀아주는 모습인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유, 참, 이 얘기를 전에 듣는 지금 이 스튜디오에 있는 저희 5명도 지금 순간 코끝이 진짜 찡해 오는데,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게 송구하지만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是2个月，我们就检查出他有先天性的地中海重度贫血，不借，借的已经人家都不愿意借给我们了，只能。那我们已经走投无路了，实在没有办法。 박 소장님, 네. 앞서 이제 아빠 인터뷰 중에 사람들이 더는 우리들한테 돈을 안 빌려줘요 그랬다는데 저희가 알아봤더니요. 없는 형편에 그동안 여기저기서 이제 돈을 빌려 쓰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돈으로 한 1,680만 원을 빌려서 이게 뭐 먹고 자고 하려고 빌린 게 아니래요. 오롯이 지금 이 2살 난 딸아이 살리려고 치료비에 다 쏟아부었는데 차도가 없고 지금 앞서 김복준님 설명처럼 이제는 가망이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더더욱 돈도 안 빌려준대. 지금 이 부부를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러게요. 이 아빠가 유리공장에서 일하면서 아이고. 그래도 뭐 유리공장에서 월급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다 딸 치료비에 썼는데 그리고 보니까 이 부부가 젊은 부부네요. 20대 부부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일했으나 이 아이를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아이가 나중에 참 말하기도 어려운데요. 이 땅에 묻히더라도 여기가 이제 무섭지 않고 두렵지 네. 않고 외롭지 않게 내가 지금 같이 있으면서 익숙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뭐 딸은 어떤 심정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딸은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냥 아빠 옆에 있으니까 그냥 행복하고 그냥 아빠가 좋고 그렇지만 뭔가 아빠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 좀 슬프고 뭐 네. 이럴지 않을까 싶고 아빠 엄마 마음은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혹시 사망한다 그래도 사망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 있으면 아빠랑 같이 있는 걸 거야. 그야말로 뭐 노래 가사처럼 내 비가 오면 또 쓸어주고 뭐 눈이 오면 같이 네. 있어주고 이런 식의 아빠 엄마가 어떻게 같이 있어줄게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은데 네. 보는 사람은 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무너지고요. 앞서 그 CD 글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남편의 한 달 월급으로는요. 저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대요. 그래서 엄마 말이 덕민 씨 말이 지금 어떤 선택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생각했대요. 아내 뱃속에 지금 또 아이가 있나 봐요. 지금 앞서 이제 인부복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제대혈, 즉 탯줄 혈액 이식까지 생각을 해봤대요. 근데 이것도 돈이 만만치 않게 든대요. 지금 뭐든지 다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저 사연도 지금 이 한국에까지 알려질 정도면 중국에는 얼마나 많이 알려졌겠어요. 지금 네. 그래서
중국 내에서 뭐 모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네. 상황인데 중국 분들 보셨을 때는 아마 더 안타깝고 공감하셨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아이들을 위한 치료비 모금 운동을 한참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세상에. 지금 저 조금 전에 어머니가 들고 있는, 엄마 덕민 씨가 들고 있는 그 팻말이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저게 방방 아마 도와주세요. 중국어로 혹시 제가 틀렸으면 저희 뉴스파이터 게시판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알아봤더니 방방 도와주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세 글자는 딸 이름 장신레이고요. 밑에는 아마 그 계좌번호 또는 전화번호인 것 같아요. 지금 전자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번호를 혹시 도와주실 분들은 저에게 여기로 도움을 주세요. 지금 그 팻말을 엄마 덕민 씨가 울면서 지금 옆모습에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한국과 중국의 사례를 지금 이 번갈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다 바치겠다는 엄마 아빠의 이 마음이요. 비록 중국이긴 하지만요. 지금 코끝을 찡하게 합니다. 이 장신래에게 정말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안타깝고요. 왜 꼭 아내한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를 이제 DNA 유전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DNA 유전자 하려고 그러면 뭐 목에는 뭐 미토콘드리아 이거 뭐 이 지도가 있어요. 그거 분석하는 게 있는데 네. 요즘에는 사설병원에서도 DNA 유전자 분석 많이 해주거든요. 아하. 꼭 구태여 아내가 의심스러워서 꼭 하고 싶다 본인이 판단된다면 참 뭐 비참하긴 하지만요. 뭐 아들의 머리칼이라든지 아들의 칫솔이라든지 그거 하고 내 거 뽑아가지고 대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부득부득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이 아내를 긁어가지고 이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한편 생각하기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네네. 점이 뭐냐면 이 남편이 그래도 아내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얘기를 해서 동의를 받고 검사를 받으면 이제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얘기를 안 하고 몰래 검사를 받죠. 아, 몰래 받으면 불법이에요? 그러면? 몰래 이제 아이의 머리카락을 뽑거나 이제 보통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반드시 그 법에 따르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보통 아이의 경우에는 본인의 친권자, 부모 양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럼 여기 같은 이번 같은 경우는 엄마의 동의를 받아야지 아들 엄마의 걸 동의를 하셨다는 받으면 얘기예요? 이제 합법이 되는데 아. 만약에 동의 없이 몰래 받을 경우에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법을 좀 공부했나 봐요. 그거 이걸 알아봤나 하려고. 봐요. 알아봤나 봐. 그래서 일단 뭐 비밀리는 안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 관련 이제 아내가 글을 썼어요. 몰래도 할 수 있는 게 친자 확인 아닌가? 이 아내분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니까. 아니 몰래 할 수 있는 게 친자 확인 아니냐? 아마 저같이 드라마 보셨나 봐요. 그래서 차라리 내 칫솔이나 머리카락 애기 머리카락 몰래 뽑아서 혼자 조용히 하지 그랬냐고 기분 나쁘다라고 남편한테 따지면서 말했더니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박 소장님? 미치겠네, 어떻게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이 남편이 굉장히 강박적인 사고에 지금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에 네. 이제 만약에 정말 우리 이 아이가 친자로 확인을 되면 네. 나는 이혼할 거고 네. 양육권, 재산권, 뭐 차의 소유권 이런 거 다 포기시키게 할 거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은 뭐 주춤한 것도 없이 알겠다라고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 이인철 변호사님 이제 아내 입장에서 이제 너무 화가 이 머리 끝까지 나니까 알았어. 자, 친자 확인을 하려면 해.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이 아들이 당신의 친자로 확인되면 당신 몸만 이 집에서 나가. 그럴 줄 알고 단단히 각오해. 그리고 차, 집, 친권, 양육권 다 내 거야. 알았어? 그럴 거면 해.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났겠으면 그러겠습니까? 네. 그 남편이 또 각서를 써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신기한 노릇인데. 아하. 자, 만약에 이렇게 각서를 썼다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각서라는 게 일종의 증거 자료고 참고 자료는 되지만 네. 그 내용대로 다 100% 이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는 각서는 일종의 참고 자료고요. 근데 만약에 효력이 발생하려면 네. 진지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서 협의혼 절차를 진행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혼 소송 중에 조정 중에서 만약에 이런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합의서를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원 앞에서 만약 작성했다. 그러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친권과 양육권 같은 경우에는 아내한테 유리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으로 갈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도 유리하고 이혼 사유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재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전 재산을 다 가져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네. 상당 부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김복진 의원님. 예. 제가 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요? 이게 뭐 꼭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지만 네. 드라마에서 가끔 보면요.
뭐 이 상대 배우자 몰래 뭐 칫솔이나 머리카락 같은 거 탁탁 주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뭐 친자 확인 해달라고 하잖아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아내 몰래 좀 할 수도 있는 걸. 네. 뭐 누가 들어도 일견 그 소리 아닙니까? 그 아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하하. 당신이 다른 데 가서 나온 애가 아닌지 모르겠어.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듣는 아내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한 정도를 넘어서겠죠. 네. 이건 이분이 참 슬기롭지 못한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밖에 확인 못 할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꼭 뭐가 의심스럽고 하고 싶으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네네.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래요? 거예요. 제가 이제 이혼 사건 많이 하니까 네네. 이혼 상담 오면은 이 상당수의 남편들이 유전자 검사를 좀 받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느냐 했더니 그 결혼 생활 행복할 때는 차마 그것까지는 요구 못했지만 결혼 생활이 불행하면 이제 꼬투리라도 잡아야 되니까 세상에. 단 1%라도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좀 검사를 꼭 받아야겠다고 하는데 대부분 검사를 받으면 대부분은 친자로 나옵니다. 극히 일부분에서 이제 그 불일치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굉장히 이혼 재판에서 불리할 수가 있어요, 남편이. 네. 왜냐하면 아내를 의심했고 아내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친자로 확인되면은 본인이 안 하니만 못하니까 이런 것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참 뭐 이게 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가 이 흔한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또 이게 좀 걱정도 되는데 박 소장님. 네. 글쎄요, 21개월 될 때까지 저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한때는 뭐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닮았다고 이제 와서 아들의 유전자 검사해보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글쎄요, 그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이미 이혼을 작정을 하고 온 사람들을 주로 이제 만나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꼬투리를 하나라도 더 잡아야 되니까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안 알아보는 것보다는 알아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또 제 직업상 네. 이게 아까 김복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여성에 대한 의심이잖아요. 아이에 대한 궁금이 거에 앞서서 여성에 대한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두 돌이 다 돼가는 아들을 둔 단란했던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에게 씻을 수 없는 불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1개월 된 아들을 둔 여성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아하. 당시 이 여성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글에 오타도 있었고 네. 또 여러 가지 뭐 맞춤법도 틀렸다고 하는데 네. 그 글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아하. 어느 날 아침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들이 자신과 너무 닮지 않은 것 같다며 친자 확인을 요청을 하는데요. 아이고. 이 남성이 말하기를 뭐 네. 아들은 사랑하지만 나를 너무 닮지 않은 것 같다. 아하. 오랜 고민 끝에 어렵게 결정한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네. 이 말을 들은 이 아내는 네. 남편과 오만 정이 다 떨어지고 아하. 결혼 생활을 유지할 마음까지 네. 사라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아하. 참 이게 김복준 의원님 예. 이게 뭐 아내분 입장에서는 글쎄 뭐랄까요 청천벽력 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들이 두 돌이 다 돼가 21개월이래요. 생후 네. 21개월. 그럼 두 돌이 다 돼가는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오더니 어렵게 말 꺼내더니 있잖아. 아들이 내가 봐도 아무리 나를 안 닮았어. 친자 확인하자. 나 어렵게 결정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참 편케했네요. 뭐 아들은 사랑하지만 그리고 당신이 불편할 줄 알지만 해놓고 한다는 얘기가 아무리 봐도 애가 나를 닮지 않은 것 같으니까 우리 유전자 확인 한번 하자. 말은 참 편하게 하는데 의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처증이라고 얘기하죠. 부정망상. 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야 라는 그 망상이 막 쌓트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 병적인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네. 실제로 그 부정망상이 한 3, 40대 때 처음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걸 보면 네. 이 남성이 그런 어떤 망상 부정적인 어떤 편집증적, 강박증적 망상이 이제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아이를 봤는데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아내가 다른 데서 나온 아이야라는 잘못된 생각이 이제 시작되지 않나. 근데 여성으로서는 이거를 남편의 병으로는 인식하기 어려우니까 굉장히 지금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이 여성분이요, 이제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 그런 심정 있잖아요. 답답할 때 어디 하소연할 때 없을 때 좀 길 가는 사람을 잡고 그런 심정 있잖아요. 아마 그런 심정으로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마저 읽어드릴게요. 앞서 저희가 CG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30대 후반에 지금 이분이 30대 후반인가 봐. 21개월 아들 키우는 엄마입니다. 신랑은 선천적으로 피부가 검고 나는 흰 편이에요. 근데 아들이 나의 유전자를 많이 받았는지 피부가 희고 제 판박입니다. 피부는 판박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 남동생을 많이 닮았어요. 요즘 말하는 외탁을 했대요. 시가에 가도 아빠는 안 닮고 엄마, 외할아버지, 외삼촌을 닮았다고 다들 이구동성 말한대요. 그런데 아들이 커가면서 체형이나 식성은 영락없는 누가 봐도 신랑입니다. 저나 저희 집 쪽은 뼈가 얇고 여리여리한데 신랑은 이제 시참말로 한떡대 합니다. 그래서 또래들보다 아들이 덩치가 커니까 이게 구구절절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억울하다 이런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홍수민 아나운서 그래서 지금 남편의 어떤 바람대로 친자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니요. 그래서 이 친자 확인은 아직은 하지 않은 상태고 그래요? 이 아내가 억울하다는 심정을 표하니까 이 남성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